자, 그래서 재개를 해봅시다. 뭔가 다양한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뭐 새로 등장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건 현재로서는 그 대괄호 대신에 소괄호로 써서 수식을 적을 수 있는 튜플이라는 친구가 새로 등장했고, 그 친구는 일단은 리스트랑 비슷한 느낌의 친구인데 적는 방식이 살짝 다르고, 그 다음에 리스트랑 다르게 3이랑 5가 담겨 있을 때 0번째 칸에 있는 3을 3.0001로 바꾼다든가 하는 값을 변경하는 게 막혀 있는 버전의 리스트랑 비슷한 친구, 시퀀스 형식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튜플을 다룰 때는 여간에서는 직접 소괄호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진행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이미 수학 시간에 익숙하게 다뤄왔었던 좌표 하나를 다루는 상황, 괄호 열고 상품마 5 괄호 닫고와 같은 상황에서나 도입을 해서 쓰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예시 캐릭터 안에도 그런 수식들이 박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주석 설명이라든가 읽어보면서 큰 무리 없이 뭐 0,0 중요한 위치지, 중심 칸이지 하면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위턴 7,3,5 엔터 쳐뒀을 때라든가 아니면 뭐 인포스.점 마이플레인 대괄호 열고 3,5 대괄호 닫고와 같이 대괄호 수식을 적어놨을 때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도 중간중간 사용되고 있다.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값들을 하나의 세트로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에서 튜플 형식이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추가적으로 도입됐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만 보면 큰 무리 없이 과제 넘버 4라든가 등등을 할 때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은 본인이 만들고 있었던 나만의 캐릭터 모듈이 하나 있을 거잖아요. 걔는 일단은 키핑을 해두고 요 압축 파일 까서 요 yourname here라는 .py 파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러분이 코드 작성하던 그 폴더에다 일단 붙여넣기 해서 새로 저장을 해둔 다음에 이 친구를 일단 다루면서 저랑 같이 최종 버전 여러분의 캐릭터 모듈을 구성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살짝만 짚어놓고 12-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시나 중간에 저는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남들도 다 쓰고 있지만 우리 수업에선 다루지 않았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아무튼 간에 자, 일단은 뭐 여러분이 수직각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라면 맨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스타트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예시 캐릭터들 중에 우리 모드 1이라든가 모드 2 수직가라든가 사실 내용물 똑같기는 해요. 이 친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중심칸 주변에서 자원을 수집하기에 적합한 문장들을 가득 담아놓은 상태로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py 파일 당신도 직접 해봅시다. 그래서 이름 뭐 아무거나 대충 임시니까 저는 템프로 갈게요. 이름 이렇게 바꿔놓고 이 친구를 이제 edit with idle로 열어서 내용물을 채우기 시작할 건데 뭐 이름 뭐 지금은 임시니까 뭐 임시 캐릭터 여러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겠죠. 나중에 내가 원래 만들던 캐릭터랑 지금 수업에서 임시로 만드는 캐릭터랑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initialize랑 make decision 요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그 모드 1 튜토리얼 시나리오 1번 용 예시 캐릭터의 initialize랑 make decision 함수 정의 내용물들을 통째로 복사를 해서 여기까지죠. 통째로 복사를 해서 얘네 대신에 붙여 넣은 상태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시 캐릭터의 사본을 만드는 느낌으로 일단 해놓고 스타트를 하면 일단은 0.1인분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여기서 대기만 해도 0.15인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일단 해둔 상태에서 조금씩만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수집가란 말이에요. 일단 거점 주변에서 이미 건설되어 있는 거점 주변에서 활동하는 수집가 캐릭터를 만든다 칩시다. 가장 보편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작업 어떤 순간에 나는
그 거점 위에서 자원을 수납하기 위해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수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손이 비어 있다면 이 거점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칸에서 수집을 하기 위해 새로운 칸을 물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칸을 물색을 했고 아직 그 칸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또는 손이 가득 차서 이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거점이 있는 칸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그 두 가지 상황에서는 내가 목표로 하는 칸을 향해서 열심히 위아래 왼쪽 오른쪽 넷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쉬운 거부터 가봅시다. 예시 캐릭터들은 추가적인 데이터를 도입을 2개를 해놨죠. 일단은 이름 이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지워도 되겠죠. 추가적인 데이터로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랑 내가 지금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지금 수집하려는 칸 위치라든가 수납하려는 거점이 건설되어 있는 칸의 좌표라든가 등등을 데이터.포즈에다가 지금 담아놓고 튜플 담고 있는 거죠. 담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포즈에 적절한 좌표가 담겨 있을 때 내용물을 실행하면 그 칸을 향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 어떤 값을 리턴해야 되나 그 값을 리턴해주는 조그만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구성을 해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자 지금 예시 캐릭터들은 make decision 안에 엄청 복잡한 코드들 막 잔뜩 들어있잖아요. 분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if문 덩어리들이랑 그다음에 실질적인 개별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많은 할당문들이랑이 얽혀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근데 거기서 이동을 담당하는 코드만 따로 떼서 별도의 함수 정의에다가 몰아서 담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동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 라면 그 함수 호출해서 그 함수의 리턴 값을 그대로 리턴하도록만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면 make decision을 좀 더 깔끔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자 당신 여기까지 진행했습니까? 그러면 한번 직접 함수 정의를 적어 봅시다. 여러분은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 적고 그런 짓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캐릭터 만들 때는 그냥 make decision 함수 정의 위에다가 대충 이름은 뭐로 할까요? 저도 이제 커닝 페이퍼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빼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move to pose와 같은 느낌으로 함수 정의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패스문 적어 놓고 요 함수를 호출하면 현재 데이터.pose 값이랑 현재 캐릭터의 위치에 입각해서 이번에 위아래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 자체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내가 의사결정 결과로 리턴해야 되는 그 값을 리턴하도록 구성을 하고 싶어요. 따라서 지금 스크롤 내리면 나오는 요 엄청 많은 분기 흐름 밑에 마련돼 있었던 요 부분을 그냥 통째로 잘라내기를 해서 이 함수 정의 내용물로 붙여넣기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데이터.pose니 어딨냐? impos.pose미니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뭐 로컬 이름 사정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얼마든지 이전이랑 동등하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돼 있다면 이 함수를 이동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의사결정 도중에 이동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저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을 놔도 그대로 리턴하겠다와 같이 아까 원래 코드 적혀 있었던 자리를 리턴문 하나로 깔끔하게 압축을 시켜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까지 일단 하면 예시 캐릭터랑 똑같은데 일종의 보조 함수죠. 보조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하나를 도입한 버전을 완성한 셈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직접 돌려봅시다. 지금 당신 여기까지 진행했습니까? 잘 안 되면 나한테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요 리턴문까지 잘 적었으면 요 리턴문 들여쓰기 단계는 한 단계입니다. make decision 내용물 가장 마지막 문장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나 한번 확인하고 세팅스로 넘어가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 캐릭터 모듈을 임포트하도록 임포트 문이 적혀 있겠죠. 그거 대신에 임포트 지금 우리가 임시로 만든
캐릭터 모듈을 대신 임포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드는 일단 0으로 둡시다. 본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모드 0으로 하고 임포트 문만 지금 우리가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 그 모듈을 임포트하도록 해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혹시나 요 예시 캐릭터를 지금 추가하고 있다면 아마 true로 적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얘는 일단 false로 둔 상태에서, 따라서 이 캐릭터만 게임에 참여하도록, 예시 캐릭터는 포함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상태에서, 어차피 포함 안 하겠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다시 이 파일로 돌아와서 F5를 눌러서 본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하면 본 게임은 특별히 마지막에 뭐 통계를 출력한다든가 그런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게임 종료라고 말하고 끝날 거예요. 지금 1만 초가 지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 캐릭터 모듈을 붙잡고 F5를 눌렀었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썼었던 data.pose라든가 data.state라든가 또는 info스에서 튀어나오는 점 하면 자동 완성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마이플레인 0,0의 자원이 아마 없겠죠. 등등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살짝 보면, 자, 요거는 저만 볼게요. 그래서 지금 개인 평면을 까보면 그럭저럭 지금 요 마름모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 변의 길이가 아니 대충 아무튼 요 맨 위에 점부터 맨 아래 점 사이의 거리가 64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32 곱하기 32 정도 되는 칸을 수집을 끝내고 조금 더 하다가 1만 초가 지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수집해서 지금 중심 칸에 자원을 얼마를 놔뒀을까 한번 봅시다. info스.public plane 0,0 그 다음에 점 찍으면 R stored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면 무려 자원을 1580만큼이나 1만 초 동안 수납을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내 캐릭터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점수를 아까 얘기했던 그 60몇 가지 항목의 점수를 여러분이 마이스코어 해갖고 0 해갖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 자체는 지금 리스트 형식이나 튜플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요상한 꺽쇠로 되어 있는 뭔가가 튀어나올 건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값이 담겨있는 리스트 형식 값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면 평소 보던 조금 편한 느낌의 값들의 나열을, 값들에 대한 표현의 나열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는 수집을 몇 번 했냐, 이동을 몇 번 했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점유, 건설 2개, 수납, 인출 등등등 워프에서 여기 3457 이게 이제 의사결정 횟수고 이 2개 여기까지를 더한 값이겠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 등등등 해서 자원은 총 1590만큼을 모았고, 근데 지금 1580이 저장돼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들고 있는 자원은 현재 5만큼 들고 있다는, 잠깐만 5만큼 들고 있다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무튼 1580 이게 지금 수납한 양이 될 것이고, 948.0, 881, 7.5 뭔가 복잡한 숫자들 막 나오고, 여기는 엄청나게 큰 음수는 지금 제가 후딜레이 페널티를 3450번 겪었고 총 6664.0초만큼의 후딜레이 페널티를 먹었다라는 내용물까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본 게임뿐만 아니라 튜토리얼 시나리오 끝났을 때도 이 숫자들을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번잡하다라면 여러분이 요 result.csv라는 파일을 만들어줘요. 이걸 출력을 해주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xml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써서 열어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기록 부족으로 인한 후딜레이 6664 등등등과 같이 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점수들 조회하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임시 캐릭터를 작성해서 대충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예시 캐릭터가 수행하는 작업들 중에 일단 이동을 한다라는 항상 동일한 방법을 써서 동일한 코드를 실행해서 이동을 수행을 한다라면 그냥 간단하게 함수 주식 하나로 축약을 시켜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쩔 때는 동쪽을 우선적으로 밟아가면서 이동한다. 어쩔 때는 최단 거리로 이동하고 어쩔 때는 지금 점유돼 있는 상황을 확인해서 점유가 된 칸으로 우선적으로 이동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거나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이번에는 자, 내가 지금 방금 수납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수집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data.pose에다가 담아두기 위한 다음에 수집할 칸을 좌표를 골라서 리턴해주는 그런 느낌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스크롤 올려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지금 아직 1시간 반 남은 거죠? 좋아요. 그래서 move to pose 해놨고 그 대충 아래에다가 make decision 위에다가 이번에는 df에서 어디 봅시다. find next cell together 수집할 다음 칸에 대한 좌표를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내 수집각 친구의 스타일을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시 캐릭터는 중심 칸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칸 자원이 놓여 있는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가지고 그 좌표를 data.pose에 담아서 저기서 이제 수집할 거야 라고 정해놓고 거기까지 이동하고 등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아까 전에 살짝 튀어나왔던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칸에는 자원이 되게 짜투리만큼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거기까지 이동해서 수집을 한다 그래도 아마도 손이 가득 차지 않을 거니까 다른 칸을 물색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등등과 같은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그때그때 서로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수집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칸을 리턴하도록 함수 정의를 구성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전반부 수업 마지막쯤에 나왔던 인수 개념을 써서 이번에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번에는 요 칸 근처에서 수집하기에 적절한 칸을 찾는 등등으로 여러분이 베리에이션을 얼마든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자원과 관련한 조건을 하나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지금 이 캐릭터는 무조건 0,0을 중심으로 한도 끝도 없이 멀리까지 나가서 자원을 수집해 오고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어떤 거점 기준으로 주변 2칸 범위에서만 수집하기에 적합한 칸을 찾도록 거리랑 관련된 제한을 두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거리 안에서 적합한 칸이 없으면 지금 당장 수집하기 위한 칸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점을 찾는 완전히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새로운 분기 흐름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인수를 한번 도입을 해봅시다. 자, 이건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없음에 해당하는 none을 리턴하도록 내용물을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수를 2개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r_min 정도 최소 이만큼은 자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인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리니까 d max 정도로 하면 편하게 코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 2개를 받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일단은 밑에 있는 코드를 끌고 오는 것부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data.pose가 none이면 새로운 칸을 찾는 코드가 뭔가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얘를 들고 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를 들고 와서 잘라내기를 하고 일단 이 자리에는 data.pose는 지금 위에 적혀있는 이 복잡한 거 find next cell together 한 다음에 일단은 지금은 자원은 0으로 하고 거리는
적당히 큰 숫자로 해서 이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칸을 찾도록 구성을 해두고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일단은 자원은 0개 있으면 안 되는구나. 1개는 있어야지. 자원은 1개 이상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리는 뭐 1000 안에만 들어오면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원래 복잡한 코드가 있었던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던 그 문장들 다 지금 잘라내게 해둔 상태고 그 자리에는 딱 그냥 대놓고 담는 할당문 하나만 적어 놓은 채로 지금 잘라내기 한 내용물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요 들여쓰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우리 컨트롤 대괄호를 써서 들여쓰기 단계를 조절할 수 있었죠. 일단 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진행할 준비가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래 코드는 그냥 다짜고짜 자원이 있는 칸을 찾아 기록해 둘 때까지 해서 해당 칸에 자원이 있다면 기록한다 와 같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 지금 0보다 크면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인수로 지정한 자, 당신 아마 따라오기 어려울 테니까 이 3단 콤보 2-2 안에 들어있는 이 if문입니다. 0보다 크면 무조건 바로 지정하도록 지금 코드가 적혀 있는 상태예요. 이 대신에 최소 자원값보다 크거나 같으면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은 사실상 동등하긴 한데 그 다음에 여기서 할당문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대신에 return문을 실행하도록 만들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 복잡한 거 언제 다 만들었대. 이 밑에 있는 거는 일단은 지금은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지금 맨 처음에는 거리가 0인 칸, 그 다음에는 거리가 1인 칸, 2인 칸 등등을 찾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씩 증가시키다가 지금 3단 콤보 1-3 마지막 부분이에요. 만약에 디스턴스가 커졌다면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최대 거리보다 커졌다면 그때는 none을 리턴하도록 주변에 지금 적합한 칸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1 증가하는 상황인데 근데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리까지 도달해 버렸다라면 그 범위 안에는 지금 적합한 칸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는 none을 리턴하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됐습니까 당신? 그러면 이제 일단 옮겨 적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 이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될 거야. 한번 확인해 볼까요? F5를 한번 눌러 봅시다. 잠깐만. 미안해요. 이거는 내가 CSV 파일을 열어놔서 오류가 났고 뭐 게임은 정상 종료된 것 같습니다. 게임 종료됐고 점수 다시 깠을 때 아까랑 완전히 동일한 숫자들 튀어나오면 지금 얘는 아까랑 동일한 의사결정을 순서대로 다 수행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당신이랑 나랑도 완전히 똑같은 값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예시 캐릭터 make decision 함수 정의 안 복잡한 데이터 흐름들이 막 여기저기 놓여 있었던 거를 각각 부분별로 별도의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옮겨놓고 그러니까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할당문 덩어리들 뭐 중간에 분기 반복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할당문 덩어리들을 딴 데로 빼놓고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 코드로 돌아왔을 때 make decision 내용물 지금 남아있는 make decision 내용물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코드 실행 흐름과 연관되어 있는 분기 흐름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물 위주로만 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스테이트 바꾸면서 포즈 바꾸고 하는 것들은 다음 의사결정에 사용할 값들을 지정하는 거니까 걔네들은 결국은 남기게 될 거고 그것들 제외하면 훨씬 더 간결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시 캐릭터로 옮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본 게임 용으로 최종 버전 제출할 나만의 수직화 캐릭터를 임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원래 적혀 있었던 코드, 달리 말하면 이 함수 정의 내용물은 현재 중심 칸을 기준으로 거리가 0인 칸, 1인 칸, 2인 칸 등등을 체크를 하기 시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점을 중심에 두고 그 거점 주변 두 칸 범위에서만 자원을 수집하고 수집이 다 완료되면, 적절한 칸이 더 이상 없다면 none을 리턴해서 다른 거점을 검색해서 그 다른 거점으로 이동하고, 이동이 끝나면 다시 한번 주변 두 칸 범위에서 수집을 진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한 make decision 안에 분기 흐름을 구성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은 무조건 0,0을 중심에다 두고 0,0 한가운데,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1,0, 0,1, 1,0 이 주변 4칸, 또는 0, -2, 0, -3 이런 식으로 마른 목골로 주변에서 찾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 거점 주변에 적합한 칸이 있나를 확인하도록 만든다 칩시다. 본 게임에서는 이제 거점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수집하고 싶었나, 또는 어디에 수납을 하고 싶었나 와 같이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좌표를 딱 하나만 저장해 놓으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가로 지금 내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점은 몇 컴마 몇에 있는 거점이냐 라는 데이터를 추가로 담아두고 진행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납득이 되나요? 지금 튜토리얼 시나리오 1번에서는 항상 0,0에 밖에 거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0 기준으로 거리가 1, 2, 3, 4, 5, 6, 7, 8 마른 목골로 쭉쭉 확장해 가면서 가까운 칸에서 자원을 수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 확인했을 때 실제로 마른 목 모양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었어요. 1만 초 동안 진행했더니. 근데 본 게임에서는 그러면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 만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중간에 내가 활약할, 내가 대기하면서 주변에서 수집을 진행할 거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함수는, 이 함수 정의 내용물은 그렇게 바뀌어 있는, 현재 내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점을 중점으로 두고 거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범위 안에 적합한 칸이 있나를 검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0, 0 대신에 현재 거점, 내가 지금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점의 X좌표랑 Y좌표가 나오도록 구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스럽게도 그 데이터를 미리 담아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자,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 캐릭터가 기억하면서 담아둬야 될 데이터를 추가하는 겁니다.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와서 포지션, 뭐 저건 그냥 계속 쓰고 이름 하나를 추가를 해서 데이터점 포즈 베이스와 같은 느낌으로 내가 지금 수집의 중심점으로 삼고 있는 거점의 좌표, 처음에는 0,0으로 스타트해도 상관없겠죠? 를 지정하도록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할당문 하나를 추가해 놓고 다시금 수집할 칸을 찾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로 들어와서 이 부분을 고칠 수가 있을 거예요. 항상 0,0 기준으로 적합한 칸을 찾았는데 그러지 말고 데이터 모듈에 담겨 있는, 그래요. 요건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요 캐릭터 지금 잘 동작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할당문 하나를 위에다 적어놨었죠. 그게 적용돼 있는 상태로, 그 할당문이 적혀 있는 상태로 F5를 한 번 더 눌러서, 잠깐만, 제가 지금 어딘가에 오타를 내놨나 봐. 이건 제 실수입니다. 잠깐만요. 왜 저런 오타가 난 걸까요? 요거는 제가 붙여넣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잘 동작하고 있고, 자, 저렇게 지금 게임 한 판을 새로 진행하는 와중에 이니셜라이즈에 적혀 있었던, 함수 정의에 적혀 있었던 그 할당문 데이터.pose 포즈 베이스는 0,0을 한번 실행을 한 상태가 됐어요.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이 데이터.을 하면 자동 완성 목록으로 우리가 방금 새로 도입했던 그 이름이 뜰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도입할 때마다 도입을 가급적이면 요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그 안에 할당문을 적음으로써 진행을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해놨다면 일단은 요 의사결정 수행하는 코드를 건드리기 전에 F5를 한번 눌러서 저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도록 진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게임이 안 끝나도 괜찮아요. 중간에 오류 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까지 진행해 놨다면 지금 데이터 이름 사전에 포즈 베이스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러분이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오타를 유발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액수 좌표니까 0 데이터.포즈 베이스 1과 같은 느낌으로 좀 더 편하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쳐놨다면 다시 F5를 누르면 역시나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인 겁니다. 해보면 그래요. 됐고 그래요. 여전히 1580만큼 수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메이크 디시전 안에서 지금 0,0 주변에 적합한 칸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새로운 거점을 찾아서 포즈 베이스 값을 변경을 해야겠구만. 그 다음에 그렇게 포즈 베이스 값을 변경할 때마다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서 수집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단 새로운 거점으로 이동을 해야겠구만과 같은 목표를 가져가도록 구성하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는 일단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전까지는 이 캐릭터는 원래 뭐 하려 했었지를 두 가지 양자택일 문제로 다뤘었어요. 내가 지금 지정한 칸에서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수집이 다 끝나서 내가 미리 지정한 지금은 0,0이긴 하지만 아무튼 0,0에다가 수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다음에 새로운 거점으로 이동하기와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자, 포즈 베이스 값을 바꿀 때마다 거기에 새로운 좌표를 담을 때마다 스테이트를 2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스테이트가 2일 때는 항상 포즈 베이스로 이동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즈 베이스로 이동하는 게 끝났다라면 지금 스테이트가 2인데 현재 위치가 포지션 베이스랑 동일하다면 그때는 이제 다시 수집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 될 거예요. 이미 수납은 끝내놨었을 테니까요. 그죠? 자원을 들고 이동하는 것보단 여기다 수납하고 다음 거점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따라서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설명은 저만 적을게요. 포즈 베이스는 이건 여러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원래는 얘는 이 작업을 수행하거나 이 작업을 수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어요. 그 중기 플랜에 해당하는 거를 2개를 들고 갔었습니다. 근데 항상 중심칸에 있는 거점 주변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중심칸 주변, 어쩔 때는 3,5에 건설되어 있는 거점 주변과 같이 그때그때 거점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고 싶어요. 그 말은 매번 지금 현재 거점이 어디냐, 만약에 그 거점이 변경된다면 다시 그 변경된 칸으로 이동해서 거기서부터 원래 했었던 이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구성해야 되는구나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했다면 이제 그 거점을 옮긴다라는 행위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플랜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하려고 봤더니 적절한 칸이 없다면 새로운 거점 하나를 마련하고 물색해서 마련하고 그 거점으로 이동하도록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봅시다. 납득이 됩니까, 님? 이 부분을 당신들이 신경을 쓰는 게 과제 넘버4의 목표고 그게 지금 5주 전에 게시되어 있는 목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본질은 러브미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름을 도입하고 그 이름에 무슨 값이 담겨 있냐, 그 값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가면서 그 값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적절한 문장들을 적고 또는 거기다가 이제는 의미 없게 된 값 대신에 새로운 값을 담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한두 번 정도 해보면 이 영상만 보시면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힐 테니까 일단 지금 요거 하기 전에 요 부분만 먼저 가봅시다. 스테이트가 1일 때는 지금 현재는 무조건 0,0에 수납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make decision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거는 쉽게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봐봐요. 지금 make decision 대충 180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수집하는 게 목표였고 새 칸을 찾아야 한다면 찾아요. 뭘 잘 찾겠죠. 그래서 그 칸에 도달한다면 이번에 수집했을 때 손이 가득 찰 예정이라면 다음번부터는 스테이트 1로 바꿔서 수납을 하도록 미리 계획을 하고 수납을 어디서 할 거냐
지금은 무조건 0,0에 수납한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항상 0,0에 수납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마다 거점이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면 내 지금 수집이 끝났는데 수납을 어디서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중심으로 삼는 거점에다가 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내가 지금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점이 나오는 수식을 0,0 적혀 있는 자리 대신 적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포즈 베이스에 담겨 있잖아요. 저 값을 그대로 데이터.포즈에 담도록만 하면 이제 여기에 0,0이 담겨 있으면 이전이랑 똑같이 0,0에 수납할 거고, 여기에 3,5가 담겨 있으면 이제 3,5로 이동해서 거기 있는 거점에다 수납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와 같이 깔끔하게 현재 내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점이라는 중요한 데이터를 수납을 시작할 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끝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0,0을 쓰다가 딴 걸 쓰게 됐다, 새로운 이름을 도입했다, 그러면 0,0이 적혀 있을 그 거점의 위치로서 0,0이 적혀 있을 각각의 자리에다가 그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적도록만 구성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살짝 올라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건 저만 올라갈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방금 수납이 끝나서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칸을 물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색을 했더니 현재 거점, 내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점 주변에는 뭐 특별히 자원이 관심이 있을 만한 충분히 놓여있는 칸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거점을 어디로 할 거냐를 정하고 이번 턴부터 새로운 거점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단은 여기를 고친다라는 것 정도만 얘기를 해두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더 이상 없다면 그때만 내용물을 실행하기 위한 분기 흐름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if은 적으면 되죠.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만약에 지금 이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 저 함수의 위턴 값이 non이면 이에요. 따라서 지금 그게 포즈에 담겨 있으니까 non이라면, 여전히 non이라면 과 같이 구성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생길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내가 방금 수납을 끝냈고 손이 비어있는 상태로 새로운 칸을 찾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적합한 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지금 손이 비어있으니까 바로 다음 거점을 골라서 그 거점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이번 의사결정 결과로 그렇게 위턴하면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지금 자원을 5만큼 들고 있어요. 조금밖에 안 들고 있어요. 아무튼 손에 자원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주변에 수집할 칸이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는 현재 거점에 일단 수납부터 해두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게 편하겠죠. 거점을 들고 저 3,5까지 이동하려면 한 세월 걸릴 테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여기도 분기 흐름을 하나를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저만 적을게요. 과 같이 두 번째 분기 흐름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더 이상 이 주변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칸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른 칸으로 가도 페널티가 나오지 않겠다, 손이 비어있다라면 지금부터 가면 됩니다. 그 move to pause 호출하면 돼요. 적당히 잘 해갖고 데이터 흐름 구성해 놓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손에 자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얘를 들고 가면 손해입니다. 후딜레이라든가 그런 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단 내려두고 새로운 거점을 찾아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양자택일 문제에 대한 if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자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당신 어떻게 하면 돼요? 조건식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어떤 수식을 계산하면 이 캐릭터, 내 캐릭터가 손에 들고 있는 자원, 인트 값이 튀어나오나요? 일단은 게임과 관련된 값들은 인포스 안에 담겨 있고 그 안에 있는 이름들 중에 R 언더스코어 하는 애들이 자원과 관련한 애들로 지금 잡혀 있고 손에 들고 있는 자원이 0보다 크면 과 같이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설명서 보고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인포스 이름 사전에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번 하다 보면 적응될 거예요. 내 캐릭터 지금 손에 자원이 있다라면
뭐 이동하고 자시고 새 거점 찾고 자시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만 수집을 하고 이제 수납을 하러 가자. 수납을 하러 가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편하게도 아래 지금 적혀 있는 상태니까 요 두 줄을 복사를 해서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즈는 data.pose base와 같이 지정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스테이트도 바꿨고 포즈도 바꿨으니까 우리 지금 move to pose라는 함수 정의 잘 마련해 놨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번 의사결정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data.pose를 향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그냥 바로 리턴문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스럽게도 여러분이 F5를 미리 눌러놨다면 함수 이름도 얼마든지 자동 완성을 당해볼 수 있어요. 이거 아마 제가 설명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여기다 리턴문을 적으면 되는 상황이고 리턴 한 다음에 띄어쓰기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내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들에 대한 목록을 툴팁으로 띄워줄 겁니다. 모듈 이름 사전을 주로 털어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의사결정부터는 수납을 하러 계속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수납하려는 좌표는 현재 지정해 놨었던 그 거점 좌표로 잡아놓으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도 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지금도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move to pose를 호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코드가 스파게티 코드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원래 구조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가져가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원래 그냥 적혀 있었던 거 아래라든가 위에라든가에 적절하게 분기 흐름 집어넣고 적합한 타이밍에만 평소랑은 다른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구성하고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면 안 되는 상황. 지금 아래에 있는 코드는 수집하러 이동하는 뭐 자시고 그런 복잡한 코드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 수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실행하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중간에 바로 이제 나 이동하면 돼 하는 타이밍에 이동을 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문장만 적어놓고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지금 주변에 적합한 칸이 없는데 내 손이 아직 안 비어 있어요. 그럼 일단 손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드 구조상으로는 수납이 끝나면 다시 수집을 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수집을 하려고 시도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칸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새로운 칸 없잖아요. 아까 전에 또 확인했듯이. 그래서 새로운 칸을 확인하고 없고 방금 수납이 끝났으니까 손이 비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이 코드 내용물을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다른 거점을 추가로 물색을 해서 그 거점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문장 적는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이 사실 당신들은 C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이미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 if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else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할 수 있었죠. 그거를 파이썬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if문 우리가 지금까지 적었던 모든 if문들은 첫 줄 이렇게 적고 들여쓰기 한 내용물 적고 그러면 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if문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덩어리 하나를 뒤에다가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려는 else 부분이에요. 일단 else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일단 예시를 위해 패스문 적어놨다 칩시다. 그러면 이 if문 첫 줄부터 else 부분 내용물까지 여기 전체가 하나의 if문,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if문의 실행은 if문 첫 줄 조건식을 계산해서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에 준한다면 if 부분 우리가 이제까지 내용물이라고 그냥 통칭했던 게 사실은 이 if문의 if 부분의 내용물이라고 이제 좁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if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고 다른 부분 내용물은 실행하지 않은 채 전체 if문 실행이 끝나요. 그렇지 않고 if문 첫 줄에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에 준한다면 그 다음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긴 지금 else 부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else 부분을 다룬다라는 건 그냥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한다가 돼요. 따라서 현재 구조상으로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자원이 1이라도 있다면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할 거고, 만약에 들고 있는 자원이 0이라면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C랑 동일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건 저만 칠게요. elif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뭐 r 캐링 10 이런 느낌으로 어떤 if문에 대한 elif 부분을 붙여두는 게 가능해요. C에서는 이 elif 이런 키워드가 없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if문에 elif 부분을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심지어 elif 부분은 0개 또는 1개 또는 여러 개를 붙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if 부분, if문 첫 줄에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에 준하면 그 다음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다음 부분이 elif 부분이다 라면 elif 부분 첫 줄에 조건식 계산해서 이게 true에 준하면 그 부분, 그렇지 않다면 또 다음 부분과 같이 여러분이 C 할 때도 적어봤었던 else 띄고 if 해가지고 if문 여러 개를 중첩해서 쌓아놨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복잡한 분기 흐름을 구성할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 손에 들고 있는 자원이 없다면 여기 패스문 대신 적을 이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건 새로운 거점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점을 정하는 코드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굳이 지금 0,0의 거점이 있나 1,1의 거점이 있나 같은 것들을 찾을 필요 없이 pose bases라는 impos.pose bases를 까면 현재 건설 완료되어 있는 거점의 목록이 뜨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목록을 털면 됩니다. 그래서 for 한 다음에 뭐 pose in 같은 느낌으로 for문을 써서 현재 건설되어 있는 거점들, 좌표들 중에 하나씩을 꺼내와서 저기를 새 거점으로 삼아도 되겠나를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기가 적합하다고 나온다면 거기를 새로운 포즈 베이스로 잡고 거기를 향해서 이동하기 시작하면 돼요. 괜찮습니까? 인포스 한 다음에 포즈 베이시스 하면 거긴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0,0 튜플이 하나밖에 안 들어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실제 본 게임에서는 0,0, 뭐 3,5 등등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하나씩 꺼내와서 저 거점이 내가 지금 새로 중심으로 삼을 만한 적절한 거점이냐를 검사를 하면 돼요. 어떻게 검사하면 되나요? 그냥 하면 되죠. 데이터.pose는 pose하고 if 어디 보자. 요 위에 적혀 있는 요 함수 줄씩 써서 동일한 내용을 써서 진행했을 때 저 거점 주변에는 내가 수집하기에 적합한 칸이 있다면 을 하기 위해서니까 이게 리턴 값이 none이 아니라면 과 같이 거점 좌표 목록에서 좌표 하나씩 꺼내와서 걔를 일단 data.pose로 삼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리 덩어리 만들어 놨었던 그 함수로 호출해서 그 결과값이 지금 요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미안해요. 포즈가 아니지. 포즈 베이스죠. 그래서 쟤를 중심 거점으로 삼는다 가정하고 돌렸을 때 그때는 적합한 칸이 나온다면 과 같이 우리가 적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none이 아니라면 적합한 칸을 찾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그 적합한 거점 좌표는 data.pose 베이스에 정상적으로 담겨 있고,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거점을 향해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이동을 할 거다 해서 스테이트는 2로 바꾸고, 지금부터 나는 이동을 하되, 그래서 이동할 대상에 해당하는 칸은 새로운 거점 좌표로 지정해두고, 여기서는 그냥 바로 이번엔 아무튼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move to force로
위턴분을 적어두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아래부터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영역으로 갈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모든 거점들 다 체크했는데 전부 다 텅텅 비어 있다라면 이 포문은 이 안에 있는 이 부문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실행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적절한 거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여러분 개인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돼요. 일단 주석만 적어 볼게요. 그와 같은 느낌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변 두 칸 범위에서 열심히 수집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펴보니까 모든 거점의 주변 두 칸 범위에 적합한 칸이 없어요. 수집할 만한 적합한 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손절, 대기, 적절한 거점이 나올 때까지 대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금 예상 거리를 1만큼 더 증가시켜서 다시 한번 검색을 시도할 수도 있을 거고 등등등이 되겠죠. 아무튼 그 부분도 여러분의 자유고 이 부분도 조건식을 예를 들면 지금은 수집하기에 적합한 자원이 있는 거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딱 찾자마자 바로 위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지금 후보로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새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거점 목록을 미리 쫙 뽑아보고 그 거점 목록들 중에 현재 내 위치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거를 고르기 위해 노력한다든가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은 1만 초가 될 동안 절대로 이 포즈 값이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얘 F5 누르면 아까랑 동일하게 실행될 거예요. 아까랑 동일하게 중심칸 주변에서 뺑뺑이 돌면서 마름모를 그리면서 실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누덕누덕하게 새로운 분기 흐름 구성하고 그 분기 흐름 내용물을 달성하기 위한 할당문을 적고 등등등을 하다 보면 다시금 이거 너무 또 복잡해졌는데 그지같이 뭐 스파게티처럼 꼬여있구만이라는 생각이 또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이 포문 내용물을 별도의 함수 정의로 옮겨놓고 진행한다든가와 같이 다시 한번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엔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데이터.포즈 베이스라는 중요한 이름을 make decision 안에서도 쓰고 저기 move to force에서도 쓰고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데이터 흐름이 막 여기저기 꼬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이건 국소적인 수술을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 일단 그 .py 파일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F5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거 확인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다시 새로운 .py 파일 이름 바꾸기에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면서 이거 확실히 이 데이터는 매우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고 얘는 중간중간에 이때도 바뀌었던 데이터니까 얘는 데이터.포즈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매번 함수 호출식 적을 때마다 함수 호출식 계산할 때마다 그때그때 인수로 집어넣어 주는 게 좋겠구만. 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요 find next cell together는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항상 이 값은 1이고 이 값은 1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항상 1 집어넣고 어차피 항상 1000 집어넣으면 그걸 굳이 인수로 받을 필요가 있는 건가? 만약에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인수 하나를 그냥 빼버리고 요 rmin 수식 rmin 적혀있는 자리에 리터럴 1을 그냥 때려 박도록 그런 식으로 살짝 생각을 해가면서 데이터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해 이니셜라이즈부터 차근차근 수정을 진행하고 그걸 반영된 적절한 할당문들을 여기저기 위치에 적도록 그렇게 튜닝을 진행하면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다시 한번 메이크 디시전 안에 새로운 분기 흐름 또 다른 새로운 할당문들 분기 반복 흐름 등등을 집어넣어서 또 더럽히는 수술 작업을 한 바퀴 더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잘 동작하는 코드, 잘 동작하는 의사결정 흐름을 확장해 가는 식으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도전을 해 보시는 걸 일단은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거점을 찾는 거에 대한 함수 정의까지 적는 게 목표였는데 그 부분은 그냥 쿨하게 생략하고 당신 지금 납득이 됩니까? 지금까지 진행됐던 흐름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거 합시다 라는 그걸 갑자기 왜 해?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정상이에요.
그건 제가 정한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여기 코드는 확실히 이렇게 고치는 게 맞는 것 같구만. 원래 할당문이 적혀 있었던 걸 이제는 리턴문과 함수 출식의 조합으로 바꿔도 상관없겠구만.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느낄 수 있었다면 거기 측면에서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성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한두 시간, 3시간 투자를 해서 얘기를 해도 결국은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딱 잘라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한 바퀴 한 바퀴 2번 굽고 3번 굽고 진행하면 조금씩 스마트한 내 캐릭터 만들 수 있겠구만 정도까지만 느낀다면 오픈 톡방으로 물어봐 가면서 완성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는 게 12-1 내용이었다 보면 돼요. 일단 닫아봅시다. 12-2 해야 되는데 언제 하고 앉았냐. 아이고. 지금 우리 캐릭터 한 명만 가지고 개인 평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건 되게 비효율적인 캐릭터란 말이에요. 지금 한번 해볼까?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우리 그 대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이고 힘들다. 어딨냐. 대기하는 코드만 살짝 적용해서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어딨냐. make decision이죠. 얘가 그냥 가장 먼저 뭘까요? 일단 F5 눌러놓고 시작합시다. 자동 완성 당하는 게 편하니까. 잘 동작했고 if impose.stamina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대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정한 칸에 도착해 있는 상태라면 수납. 역시나 여기도 비슷하게 지금 우리 스테이트가 2일 때 해당하는 이 부분도 적어야 되는데 뭐 그거 쿨하게 스킵합시다. 여기랑 사실상 동일한 거 적어야 되는 거니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0이 아니라 impose.max 스태미나의 절반보다 작거나 같다면 쉬도록.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적 있죠? 요거만 해도 11초를 절약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해놓고 보면 지금 원래는 invoice my score 하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었어요. 근데 요걸 이제 중간중간 대기를 하도록 만들면 게임 종료되고 원래는 수집을 318번 했었는데 이제는 618번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1580만큼 모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80만큼 수납을 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대기만 해도 1만 초나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대기를 몇 번 했냐면 대기가 아마도 몇 번일까? 0, 1, 2, 3, 4, 5, 6, 7, 8, 9 여기네요. 대기를 중간에 2427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긴 한데 뭐 아무튼 간에 2427번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호딜레이 페널티가 훨씬 더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지금 잠깐만 0이면 그러네 이걸로 해야겠네요. 다시 해봅시다. 까짓 거. 이젠 됐네요. 이제 후딜레이 페널티가 아예 없고 대기를 2851번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기를 더 함에도 불구하고 총 수집 횟수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자원은 3390개 대기 안 할 때는 1580개밖에 못 모았는데 효율이 지금 2배 뻥튀기가 된 거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진행해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마름모 그림도 이거 이전 버전 백업 안 했어. 원래는 요 가장 짙은 마름모의 절반 정도밖에 파내려가지 못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 그러니까 정확히는 루트 2배만큼 더 멀리 뻗어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요거를 이 거점뿐만 아니라 다른 거점에서도 수집하고 다른 거점에서도 수집하고 그런 식으로 거점을 옮겨가면서 진행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많은 자원을 1만 초 동안 수집하는 버전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바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에 대한 튜토리얼 시나리오, 테스트용 시나리오는 주말 중에 만들어 갖고 업데이트를 해서 게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작업자 친구 없어도 미리 적절한 자리에 거점들을 잔뜩 지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했었던 그 새로운 거점을 찾아서 거기로 이동해서 거기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수집 행위를 하도록 구성하고 중간중간 적절한 타이밍에 대기하도록 그 정도만 구성해놔도 지금 우리가 3,300개, 한 명이 3,300개를 지금 자원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1만 초 동안 수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중간중간 휴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민첩성 능력치를 조금씩 까면서 힘이랑 체력 능력치를 올리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자원을 역시나 수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거 정도까지 지금 한번 해봅시다. 당신들이 만약에 어디 있냐, 민첩을 뭐 5로 깎고 그 다음에 체력을 13으로 두고 뭐 15로 갑시다. 힘은 그냥 10으로 갈게요. 만 해도 큰 차이 안 나는데 아무튼 대기 횟수는 줄어들긴 했어요. 대기는 2851번 하다가 1798번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수집을 무려 4번을 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동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지고 이게 이제 마름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저 멀리까지 갔다 오느라 이동하느라 드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680에서 684 정도 차이밖에 안 나왔는데 여러 거점을 다루다 보면 이 차이가 훨씬 더 격차가 커지게 될 거예요. 항상 주변 2칸에서만 수집하도록 만들고 항상 다 떨어지면 새로운 칸을 찾아서 이동하도록 그렇게만 구성해둬요. 그럼 이제 그 정도 하면 이제 0.2인분 뿐만 아니라 한 0.34인분 그러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작업자 캐릭터가 어떻게 삽질을 하든 엔간하면 과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가장 보편적인 수집가 캐릭터를 만들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과제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미션이 31분인데 에이 이거 할 수 있을까? 당신 배고플 거 아니야. 그러면 사용해 보기라 적혀 있는데 일단 구경만 하고 저거에 대한 내용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GUI 라이브러리를 써서 본격적으로 나만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가장 처음에는 뭐 배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마감은 언제까지냐, 예시 코드들 구경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떤 게임 만들 거냐, 어떤 GUI 프로그램 만들 거냐, 목표 정하는 거부터 해서 실제 코드 작성하는 건 한참 뒤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오늘부터 살짝 맛만 보고 오늘은 맛만 보고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 압축 파일을 까면 이런 식으로 또 코어가 또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어는 아마도 학기 중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최신 버전으로 지금 올려놨고 그래서 튜토리얼 0번, 1번, 2번을 일단 들고 온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F5를 누르면 인터랙티브가 아니라 창을 하나를 더 띄워요. 그래서 지금 얘는 우리 프레임 얘기했잖아요. 큰 while문의 반복을 한 프레임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는 60fps로 0,0의 요만한 네모, 까만색 네모를 놔뒀다가 매 프레임마다 그 네모의 X좌표랑 Y좌표를 1씩 증가시키도록 지금 코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충 지금 30초 정도 경과된 것 같은데 네모는 저 멀리 떠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코어 임포트하고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지금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그 다음에 updat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이거 지난 시간에 코드 예시에서 본 적 있죠? 그래서 지금 initialize에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할당문들 들어있고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을 안 해도 할당문이랑 뭔가 잘 모르겠지만 뭐 get position 뭐 어쩌고 저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뭐 숫자 하나 집어넣고 XY 값 미리 준비된 거에서 플러스 1 해서 지금 집어넣고 있나 봐요. 아마도 요 두 문장을 실행하면 저 네모의 원래 위치 좌표를 들고 와서 그 좌표에 1씩 더해가지고 XY 좌표 1씩 더해가지고 그 네모의 현재 좌표로 변경하는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수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set 타이틀 해가지고 이 창 원래 제목이 있었잖아요. 거기 지금 몇 초 경과됐냐 떴었잖아요. 제목을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로 바꾸는 거 역시나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F5 누르면 저 업데이트 내용물을 1초에 60번 실행함으로써 이 네모가 1초마다 오른쪽으로 60, 아래로 60만큼, 몇 프레임마다 1만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용자 눈으로 보기에 마치 저 네모가 오른쪽 아래로 설렁설렁 이동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꾸며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소위 말하는 GUI,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간단한 네모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띄우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걔의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다 보면 돼요. 여기 이제 주사위 같은 거 굴린다든가 하면 항상 오른쪽 아래로 리니어하게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로 내려가게 한다라든가 등등 서로 다른 타이밍에 내려가게 한다라든가와 같이 구성을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같은 거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1번 예시는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라고 적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키보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 인풋 호출식을 적었었잖아요. 그 인풋 호출식을 계산한다라는 건 사용자가 뭔가 막 열심히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칠 때까지 어떤 글자들을 입력했나 그 str 형식 값을 여러분한테 리턴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뭐 롤도 마찬가지죠. 롤도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스마트 키 해갖고 원래는 Q 한 다음에 클릭해야지 스킬이 나가는 건데 그냥 Q만 눌렀다가 띄워도 현재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알아서 스킬을 발동을 시킨다는 것과 같이 굳이 엔터 키를 치지 않아도 사용자가 방금 Q키를 눌렀냐 또는 Q키에서 손을 뗐냐 같은 거를 검사해서 적절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롤 같은 게임들은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Q키를 누르거나 뗐다, W를 눌렀다 뗐다, E키를 눌렀다 뗐다, R키를 눌렀다 뗐다 각각에 대한 완전히 독립적인 분기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 업데이트 보면 지금 봐봐요. 여기서는 지금 뭐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뗐다, A키 눌렀다 뗐다, 1 눌렀다 뗐다 같은 것들을 지금 인터랙티브에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프린트를 해주고 있잖아요. Q, W, E, 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GUI 창 위에 서로 다른 색상의 동그라미들을 보여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뭐 당연하다는 듯이 분기 흐름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키를 눌렀냐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런 느낌으로 대괄호 수식까지 적어서 A키를 눌렀냐 또는 이 위에 좀 더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직관적이지 않네요. 이스케이프 키를 눌렀냐 만약에 이스케이프 키를 눌렀다면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바로 게임을 종료하도록 창을 꺼버리도록 그때만 스탑을 호출한다와 같이 얼마든지 분기 흐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알아서 잘 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Q키를 누른 프레임에 또는 누르고 있는 그 매 프레임마다 특정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제 롤 같은 거 만들려면 추가로 키보드 입력뿐만 아니라 마우스 입력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2번째 예시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포인터를 이동할 때마다 네모가 그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가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여러분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좌클릭을 하면 타이틀에다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를 보여준다거나 또는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뗄 때마다 1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뗐습니다. 3번 버튼, 그다음 휠 버튼을 눌렀다 뗐습니다. 등등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1초에 60번 업데이트가 호출되고 있는데 매번 현재 마우스 포인터 위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냐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져와서 쓸 수 있고 추가로 현재 마우스 1번 버튼을 누르고 있냐 그렇지 않냐 2번 버튼을 누르고 있냐 그렇지 않냐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내용물을 실행하는 만회하는 분기 흐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다라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한 300년 정도 기한을 드리면 당신도 롤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만 우리는 이제 한 달 동안 13주차부터 16주차까지 아마도 여러분은 조금 더 하겠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을 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고 종강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적인 지금 본 건 결론적으로는 다 이런 데이터를 추가로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잖아요. 그렇죠? 어떤 새로운 네모가 존재할 때 그 네모의 좌표를 가져오거나 그 네모의 좌표를 내가 원하는 새로운 값으로 지정하거나 와 같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바깥에서 키보드 입력이나 마우스 입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가져온 결과를 토대로 분기 흐름을 구성해서 사용자가 Q키를 누르고 있을 때만 어떤 특정 내용물을 실행한다. R키를 누르고 있을 때만 뭐 궁극기를 차지를 한다라든가 와 같은 느낌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와 같은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의 새로운 점을 구경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잠깐만요. 원래 최종 목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건 직접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떼면 점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원래 최종 목표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게이지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떼면 저 게이지, 그러니까 힘을 모으는 거예요. 추진력을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가 얼마나 많이 모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조금만 모았다 떼면 조금만 점프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길게 눌렀다가 지금 게이지가 뚫고 나갔습니다. 길게 눌렀다 뛰면 엄청난 초기 속도로 점프를 시작해서 상사점에 도달하고 다시 자유낙하를 해서 돌아오도록 과 같이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떼면 점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원래 12-2의 최종 목표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당신이 프로젝터로 보는 거에 비해서는 제 노트북으로 보는 건 조금 더 부드럽게 동작하고 있긴 합니다. 이걸 이제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프레임이 절반으로 깎여 나갈 테니까 유튜브 지금 30프레임으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뚝뚝 끊기는 게 아마 보일 것 같긴 한데 잔상이 남거나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직접 본인의 노트북에서 진행하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구성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단 당연히 더 어려운 게임을 만들어야 종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 점프만 하다가 끝나는 게임 만들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거는 그대로 두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모들이 막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는 이 GUI 프로그램을 플레이하는 사용자는 열심히 점프를 해가면서 이 네모에 닿지 않기 위해 파란 네모가 장애물 네모에 닿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구성하면 뭐 간단한 무슨 피하기 같은 그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만드는데 아마도 우리 수준으로 1학년 수준으로는 1시간이 걸리게 될 거예요. 아무튼 얘를 만드는 건 아마도 우리 수업에서 뭐 3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죠. 당신 뭐 그래 우리 정시템이니까 문과 친구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래도 뉴턴이라는 아저씨 이름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미분 해본 적 있죠? 그러면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시그마라든가 그런 거 써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이런 뭔가 좀 피지컬한 물리적인 게임이 아니라 뭐 자연학화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퍼즐 게임이라든가 카드 게임 그런 것들에 도전을 해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얘는 지금 자연에서의 그 물리 법칙을 지금 간단히 적용을 해서 여러분 눈에 보기에 그럭저럭 자연스럽게 네모의 무빙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뭐 원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뭐라 그래야 될까 추를 달아서 진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수식을 적어서 구성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만드는 게임이 뭐냐에 따라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아무튼 다음 주에 이제 이 최종 목표까지 한번 구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 결국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건 새로운 데이터, 뭐 Q키 눌렀네 안 눌렀네 같은 새로운 데이터들을 들고 와서 그걸 갖고 분기 흐름 집어넣고 그걸 갖고 적절한 타이밍에
X값을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 라이프를 1을 깐다든가와 같은 할당문을 실행하도록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고 그 덩어리들을 1초에 60번 실행함으로써 유려하게 사용자 눈에 보이는, 사용자가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한 편의 게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5주에 걸쳐서 약간 좀 가상의 느낌의 새로운 환경을 구성해 두고 여러분들이 직접 중간중간 데이터 흐름, 중간중간 if문, 이제 뭐 else 부분도 나왔죠. 아무튼 분기 반복 흐름을 내 목표에 맞게 구성하는 간단한 과제를 지금 도전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 과제 넘버 4는 그 마이스코어 하면 60 몇 개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간하면 여러분이 0.2인분은 다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제출한 코드 다 확인하고 그걸 토대로 엔간하면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전부 다 과제 만점 받을 수 있도록 해둘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플레이를 한다면 어떤 스타일로 나는 여기서 활동을 할 거냐 생각해보고 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데이터 측면에서의 나누기, 이름 정하기, 우리 전반부터 배웠던 내용물들을 총동원을 해서 여러분만의 모듈 하나를 만들어보고 방금 봤던 GUI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 후반부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어디 봅시다. 몇 시냐? 벌써 47분이에요.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12-2 본론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